서서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김용훈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신상 발언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원 김용훈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우리 이태일 의원님의 문화공원, 고현항 재개발 사업구역 내 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었고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 질의를 얻지 못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사업자의 인공해변 등이 담긴 수정안, 변경안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 수정 제안이 있었다. 그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가 저의 시정 질문 순서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 회의규칙상 의제의 발언이 제한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진상 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와 집행부에서 온 답변서에 잘못된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저와 김두호 의원이 사업자가 가져온 문화공원 변경안에 대하여 일관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간담회했던 11월 20일 간담회가 끝난 이후 따로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간담회에서 한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우리 투자유치 과장에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애초에 실시 설계 당시에 그 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100% 그대로 해야 된다. 손끝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정도 해야 된다. 그러나 공원의 목적에 반하는 형태로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과장님께 전한 제 생각은 조형물 필요하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봐야 될 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필요하면 하십시오.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제 의견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러펀드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하부 쪽에다가 그걸 다시 설치를 해서 상부의 조형물과 하부의 미러펀드가 서로 조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지상주차장으로 올라오는 순간에 공원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어차피 지하로 하기로 한 거 지하에다 하면 된다. 교통약자들의 편의성 문제는 엘리베이터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풋살장은 인근 수변에 체육공원이 지금 설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면 되지 않느냐. 굳이 공원 안에다가 풋살장을 둬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수정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인공해변을 그것도 2개씩이나 만들어서 공원 중앙부에다 설치한다는 거 이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자가 어떤 생각인지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업자가 꼭 이건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자의 생각을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과정에서 보다시피
해수부가 포기한 사유에 저와 김두 의원이 제안한 것이 마치 이것이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서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듯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1월 23일 날 우리가 11월 20일 날 간담회를 했고 11월 23일 날 사업자가 해수부에 가서 사업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나온 세 가지 협의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업자가 거제시에다가 사업 포기하겠다. 사업 포기가 아니라 변경안을 포기하겠다.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3일 만에 이게 바뀐 겁니다. 그토록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사비 수백억이 들더라도 하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3일 만에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김두 의원의 파워가 그렇게 셉니까? 두 사람이 반대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답변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의회에다 떠넘겨놓고 있어요. 의회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요. 11월 23일 날 간담회가 있고 난 뒤에 사업 변경안 포기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에 있었던 해수부와의 협의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년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이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융이자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사업자의 요구인데 해수부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공원의 상부구조 변경안 인공해변이 들어가는 거 이게 해수부가 용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세 번째, 지하주차장 해수부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수백억 원의 그 금융비용에 따르는 이자가 이거 사업비로 인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공원 상부구조 변경안 인공해변이 들어간 거 해수부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그 점을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차가 도로를 잘 가다가 중간에 섰습니다. 알고 보니까 엔진도 고장이 나고 기름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차 주인이 운전자가 하는 말이 앞에 가속 방지턱이 있어서 차가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변명을 갖다 댈 걸 갖다 대야 됩니다. 어찌 의회에다가 이 책임을 다 돌린단 말입니까? 두 번째, 공원 계획을 변경한 거 올해 4월달 간담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목적이 뭐였냐? 지금 사업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거제시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거제시의 관광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 문화 수준 향상 등이 목적이었으나 사업 시행자의 분양 활성화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왜곡되어 외부로 표출되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어렵게 되었다. 자,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답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7천억 원대에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재벌에 맞먹는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의회에 와서 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4월 달에 경제관광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최양희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했어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관광객 그 수요 효과가 불분명한 이 사업을 왜 도대체 하려고 합니까? 왜 기준 안대로 하지 않고 왜 이걸 바꾸려고 합니까? 물었습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분양을 다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SPC를 그때까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부담이 커진다. 2단계의 분양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면적 대비 분양률이 50%였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곧 이어서 사업자가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제가. 비용이 늘어나는데 자부담도 더 늘어날 텐데 왜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합니까? 왜 변경을 꼭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사업 마무리해야 됩니다. 분양을 잘 해야 됩니다. 본인이 영어로 어트랙티브한 시설을 갖다 넣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금융평가기관과 협의했다.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파이낸싱이 좀 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답변 받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공해변을 조성하는 것이 그러면 컨설팅 결과로 토지 가치를 높여서 분양을 좀 더 높이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가장 우선의 목적이다. 이것이 사업자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시의원은 면책특권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 발언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거제시장이 답변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 이거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자도 포기한 이 안을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거제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거제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어도 다 의회 의원의 의결을 듣고 표결해서 그렇게 결정할 겁니까? 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회가 떠는 겁니까? 시민의 뜻이라고 했어요. 500몇십 명이 성명서를 내고 그걸 가져와 존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더 많은 시민들은 제가 저의 생각으로는 장담컨대 숲이 있고 단지광장이 있는 그런 휴식이 있는 시민공원을 원합니다. 인공해변이 과연 우리 거제시에 관광 발전에 무슨 큰 도움이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도대체 왜 도심 한가운데에 그런 인공해변으로 바꾸어서 그걸 설치해야 되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본질을 다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한평의 시민공원이 왜 들어서게 되었는가? 그곳의 시민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그런데 왜 이것이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가? 왜 사업자가 이 안을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1문 1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올해의 마지막 우리 회의에 또 마지막 시정 질문자로 제가 배정이 되어서 뭐 한편으로 이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시장 이끌어 오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거제시의 문화도시의 좀 기본이 될 만한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좀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거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좀 학문 영역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거제시에도 3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과연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정부가 바뀐다든지 물론 현재 집권당이 그대로 뭐 당을 이어가든 말든 간에 이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대비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를테면 거제형 도시재생 사업을 좀 고민해 볼 시기가 안 되었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제학 연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시장님도? 예, 그러실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저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제주의 제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가 이제 원래 이제 섬이기도 하고 그 한반도의 육지와는 다른 그런 굉장히 자기들만의 그런 정체성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칭해서 이를테면 제주학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살면서 느끼기로 우리 거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에서야 일단 그 말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답변서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지방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학은 지역이라는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뤄놓은 모든 유무형의 자치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잘 정리를 해놓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안에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좀 그렇습니까, 시장님? 공감한다는 것이. 의원님, 이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신상 발언을 통해서 저희 답변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그럼 될까요? 저도 또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 끝나고 제가 시간을 좀 남겨놓겠습니다. 예, 그때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거제대학에서도 어느 교수께서 뭐 거제학이라는 이런 책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이랬다는 그 얘기도 듣고 제가 그 책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거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수록해서 시민들이 그 책을 보면 거제의 많은 부분들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런 책이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 조금 어설프지만은 나름대로 이게 거제학이라는 이런 개념을 정립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체계를 잡아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여러 면에서 좀 안정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은 해봅니다. 예. 저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부터 이제 거제 박물관 공사 이제 착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김덕에다가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좀 뒤늦게 그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박물관 건립 목적이 거제시립박물관이 건립 목적이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목적도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라고 잘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시설 100억짜리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유물만 전시한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기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무원의 유형 또는 무형의 많은 이제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저는 끊임없이 좀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예,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둔덕의 건립 예정인 이 박물관 개념을 저는 그 박물관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지만은 박물관이라는 이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차라리 그걸 거제 역사관 내지는 뭐 거제 역사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한 유물 전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거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거제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해보고 우리 실무 부서와도 그런 이제 간단한 좀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 가까이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저 박물관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고 모은 그런 유물 전시관으로서만 기능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거제 역사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박물관을 이렇게 대하는 것과는 달리.
저의 고민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제가 섬이라고 하는 사실 이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로해서 발생된 우리 거제만의 고유한 문화가 저는 이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게 만약 우리가 육지의 어느 한 작은 소도시였다면 몰랐겠지만, 거제라고 하는 이 섬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저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자연적인 부분, 또는 뭐 문화적인 거, 언어, 역사, 뭐 예술,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지명,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저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가 그간에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점. 없진 않았죠. 있긴 있었는데 일부 정말 열의를 가진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또는 우리 거제시가 용역을 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연구조사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가 전체로 하나에 묶어서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그렇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있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고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주제를 뭐 연구를 좀 지속해왔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제문화원에서 뭐 향토사, 뭐 자료집 이런 것들 중심해서 부분적으로 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일반 민간 연구원 측에서 개인이 뭐 근대의 어떤 거제의 역사라든지 뭐 독립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 접근들 이런 부분들은 간헐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은 기억을 하지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전체적인 그 거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도 저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시장님이 아까 그 큰 전제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어쨌든 만약에 우리 거제학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서의 이런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필요한 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는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연구를 해 나갈 사람들을 우리가 결집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장소에 다 모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정말 연구원의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하나의 그 역량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거제에 뭐 관련된 문화를 연구한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점차 이제 좀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뒤이어서 누군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러려면 젊은 우리 그 연구원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현재 뭐 고용의 문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데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거제의 청년들이 그런 분야에 좀 뛰어들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구를 양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우리 뭐 거제 향토사 연구소라고 문화원이 있긴 하지만 실제 거기 사무국장도 거의 자기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없는 시간 내 가지고 와서 일 좀 보는 정도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정말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은 못하는 분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그간에 이제 여러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 군데를 좀 잘 집대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하고 누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거나 뭐 어느 기관에서만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연구 성과를 좀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뭐 사실 이게 연구만 한다고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이제 널리 전파가 돼서 대중화되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거제학 이렇게 학자가 붙으니까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좀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이 그 거제학 연구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떤 의원님께서 이제 거제학이라 이렇게 가칭 이름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거제학이 되든 어쨌든 취지는 어떤 그 거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이런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조명, 그 다음에 체계와 집대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 당장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야 될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인 방향 설정 부분은 저도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질문에서 제가 하고 답변에서 그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이제 지역의 거점 대학인 거제대학교에 이런 예를 들면 과정을 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이걸 통해서 우리 연구원을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저도 뭐 그쪽과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 확정된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양성된 분들이 학예사나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겠지만 거제시의 종합 그 해설사 같은 일자리도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어디 그 관광 명소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시에서 나온 문화 해설사, 관광 해설사 분들의 설명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게 딱 그 분야에만 딱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에 갔다. 그럼 저도에서 우리가 관광 해설을 역사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와 관련된 것만 딱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의 뭐 식생이 어떻고 뭐 이제 주로 과거 역사가 어때왔고 이런 것인데, 근데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 밖에 있는 뭐 무슨 이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디 뭐 포로수용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될 텐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다 갖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제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게 된다면 좀 더 이제 그런 종합적인 거제를 안내하고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좀 많은 일자리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이렇게 단기 일자리 말고 좀 안정적인 일자리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장님, 어쨌든 이걸 이제 연구하고 그거를 그 자료를 관리하고 이걸 다시 재구성하고 또 집대성하고 다시 시민에게 또 다시 전파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의 좀 이게 기관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에 보면 제주학 연구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에서 당연히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제주학과 관련된 연구 활동도 이어나가고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그 분야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테면 뭐 거제학 연구센터라고 하든지 이름이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런 거를 좀 설립을 해서 좀 본격적인 체계적인 그런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으신 제안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제주살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타 지역의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학문적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한번 찾아보고 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의견을 좀 나눠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기도 해요. 야, 이건 너 너무 토박이들 중심 사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거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지금 거제 시민 25만 시민 중에 거의 2세는 다 거제 시민, 거제가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분들이고 이미 거제 들어와 사신 지 수십 년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무슨 뭐 토박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는 볼 필요가 없겠다 그런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도시재생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기 우리 뒤에 그 과장님도 와 계신데 진짜 이런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진짜 수고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기존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도시재생 업무가 많이 이제 더해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시재생 업무만 봐도 사실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관에서 하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민하고 바로 합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짜면 사업자에게 그냥 사업 오다를 줘서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바로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 조직이 이제 여기 존재를 해요. 도시재생 사업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장 지원센터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관과 민의 어떤 중간체로서 이런 역할을 조정을 하고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 쉽지가 않죠. 주민은 주민들대로 또 센터장을 비롯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또 자기들 나름의 또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또 같이 컨트롤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재생 문제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랬는데 사실상 그 전에 뭐 도시재생 그런 게 크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았는데 실제로 현재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고 된 이유는 사실상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시재생에다가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국정과제 100대 과제 안에 이게 포함이 되고 국토부의 주요 사업으로 이제 이게 자리가 잡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그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우리 그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또 몇 년간 또 지켜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 제가 취임하면서 장성포 도시계획 그 재생 사업은 이미 선정돼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고현 옥포는 제가 우리 실무부서 준비하는 거 직접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또 국토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모 과정에 참여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비가 투입되고 예산이 매칭되는 이런 규모 있는 사업이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잘 성공시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우리 뭐 장성포 도시재생 사업도 열심히 해왔지만은 제가 그 진행된 상황들을 좀 보면서 내심 좀 아쉽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이런 전철들을 옥포나 고현도시 재생에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장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항상 이런 어쨌든 성공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문을 하면서 수시로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영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거쳐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어쨌든 우리 옥포 고현만 하더라도 고현 같은 경우는 거의 300억 가까이가 투입이 되고 옥포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금액의 투입이 되는데 이게 재생 사업이 끝났을 때 그야말로 어떤 재생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라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렇죠. 어쨌든 우리 거제시는 좀 성공적인 도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뭐 부서나 저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제가 그 2017년도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을 좀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2017년도 이전의 도시재생 사업과 이후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나눌 때 이전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를 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이제 목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이 아닌 재생 차원이다. 도시 재생을 활성화시키는 거다.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것이 이제 목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탑다운이 아니고 버텀업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다. 이런 방식이고. 세 번째는 그 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칸막이 부서별 사업이죠. 국토부 사업, 뭐 환경부 사업, 뭐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는데 칸막이를 없애겠다. 이런 이제 주요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10조를 투입하겠다. 그럼 5년간이면 50조입니다. 그러니까 50조 원짜리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11월까지 보니까 제가 쭉 자료를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한 340군데 정도에서 지금 소규모는 제외하고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정부 하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 쭉 일관되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대선을 거친 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규모의 연간 1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기금도 일부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들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 거제가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낙후되고 쇠퇴한 도심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럼 더 이상 안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만약에 정부의 예를 들면 계획이 좀 변경이 되거나 또는 지원이 좀 줄어들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더라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방안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거제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건데요. 저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표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에 진행되고 있는 세 군데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 공개를 좀 총합을 했는데, 사업비가 총액이 1691억이고요. 국비가 365억, 도비가 70억, 우리 거제시비가 229억이 들어갑니다. 비율로 따지면 우리 거제시가 약 한 33% 정도의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기간을 지금 장성구부터 고영까지 쭉 묶어봤을 때 7년간이라고 놓고 보면 연간 우리 거제시 예산이 한 33억 정도는 들어가고 있겠구나, 이렇게 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뭐 제 방식의 계산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1년에 우리가 33억 정도의 거제 시비를 보태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우리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뭐 적다면 적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저는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평균 거제시의 시비가 약 한 33억 정도 들어간다, 이 점을 하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 전체 우리가 사업 중에서 691억의 사업 중에서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 그 거점 시설입니다. 거의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 거점 시설을 확보하는 거고 하고, 그 다음에 거점 시설까지는 아니지만 대규모 신축,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표 2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전체 691억 중에 거점 시설입니다. 거의 있죠. 장성포도 거점 시설 새로 매입해서 짓고 있고, 옥포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일동 동사무소 인건을 새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고현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호텔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고요. 근데 거점 시설이 한 351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 신축인데, 이제 이건 뭐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장성 같은 경우는 한 45억 정도, 그 다음 옥포는 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합치면 한 125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기를, 그럼 총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거점 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게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점 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돈이 남는가, 이런 걸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점 제외 A 빼기 B를 하면 저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점 시설과 두 번째 대규모 건물 신축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그럼 남는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215억의 예산이 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거점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의 시설물, 그 다음에 대규모의 또 다른 시설물들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굳이 국도비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215원의 거제 시비로도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7년을 나누면 아까 30, 우리가 1억인가 2억이었죠. 거의, 이거 맞추려고 맞춘 걸 아는데 거의 하여튼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것일까? 정말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앵커 시설을 짓고 거기에 무슨 자꾸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길도 좀 새롭게 좀 다듬고 뭔가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좀 거듭나는 거. 뭐 이런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말씀드리면 대규모 앵커 시설과 대규모 건물 신축을 우리가 좀 지양한다면, 안 한다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만큼 우리 거제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에 좀 어렵지. 저희가 이거 뭐 하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만 아마 시장님 이거 처음 보시면 조금 금방 좀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의 결론이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도시재생 해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규격이 몇십만 이상 제곱미터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규모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올해는 여기 앞에 도로 도장 쫄끔, 내년에는 이쪽에 뭐 어디 가로등 몇 개 설치, 이런 식으로 갈 문제는 저는 아니다. 그 마을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 좀 2, 3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새롭게 마을을 조성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좀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30억 예산 같으면 1년에 30억이면은 10억짜리 도시재생 사업을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뭐 심사나 이런 건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재원은 저는 가능하다. 이게 없는 재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연님께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저렇게 대표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실제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양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국비를 받자. 그래서 국비를 받은 후에 매칭을 해서 사업하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실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었고 그 공모에 이제 다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앵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뭐 이제 예. 이런 이제 조건에 따르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저런 이제 상황들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오늘 따로 시비만 이렇게 쭉 별도로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상계 사업에 별도로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만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한번 보면은 40억 원 국비 사업과 관계없이 그러면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도시재생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논리는 성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거제면 그 재래시장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거제면 재래시장은 지금 정글돔, 그 다음에 숲소리공원, 그 다음에 케이블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북관광단지까지가 되면은 아마 그쪽 이 최고의 어떤 한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관광객들을 그 전통성 있는 재래시장을 제대로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거쳐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거제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부서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러면은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국비 선정을 그 공모 사업에 선정되게 한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 안 되면은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왜냐하면은 저기 선정이 되면 담은 50% 60% 이상의 또 지원금을 받고 그게 이제 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엔카 건물 이주가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되든 정해진 기준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의원께서도 그러면은 이게 정권이 만약에 이제 따라서 혹시라도 이 사업이 그럼 또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바뀌고 막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또 달라질 그 개연성도 있지 않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답을 좀 드리면은 저는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국비 공무와 관계없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엄격한 그 권력과 심사 과정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고 좋은 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결국 예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받침이 이제 되겠지만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는 공모대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되 근데 또 계속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이 매칭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별도의 그런 시자체의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는 아마 예산상 좀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자체만의 의원님이 거주행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추진할 그런 가치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에 이제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되는 것이 이제 최대 목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용역사가 거의 그 주관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 정부의 그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도 많고 물론 하시겠지만 용역사가 너무 중심이다.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우리 마을의 도시재생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좀 뒤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공청회는 이제 법대로 거치게 돼 있지만은 실제 공청회 결과가 잘 반영되기도 어렵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 거제시가 주도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훨씬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시장님,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시간 좀 많이 남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네. 그 꺼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의 하시는 말씀 나는 이해가 되는데 예, 우리 그 회의 규칙이 예, 조금 전 김용훈 의원께서도 처음에 그 질의 들어오시기 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제위의 내용을 지금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질의는 정리를 해주시고. 예, 그러면 네, 제가 마무리 그렇게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재난을 1년째 우리가 견뎌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감염의 위험이 도처에 있음에도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서 잠잠해질지 좀 알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큰 소용이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당국과 전 공무원이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큰 고비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도 내년 초 긴급 재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책과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정경비 지출 중 임대료와 은행 대출금 이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는 옆에서 굶고 있는데 누구는 옆에서 암소갈비를 뜯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 2021년에는 올해 이 힘들었던 시간을 추억 삼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남짓 남은 새밑 풍경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 대한 격려와 배려로 따뜻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73조에 그 시장이나 집행부에 그 본회의에서 발언을 필요로 할 때는 의장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장님이 요구가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오경문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용훈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왜 이 의결 요구를 의회에다가 넘겼냐라는 이제 시장의 답변에 대한 이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 요청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태일 의원님하고의 발언에서도 밝혔다시피 이 사업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전혀 긴밀한 협의 없이 하겠다,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의 가벼운 처사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그 이후에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실무 책임자를 사장을 불러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라 라는 얘기까지도 했었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실제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시가 어떻게 협조를 하겠느냐. 해수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사업자가 만약에 포기할 사항이 있다면 진지한 자세로 집행부와 먼저 논의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집행부가 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정리되는 게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포기했다라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라, 받아들여라. 우리 실무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그러면은 의회의 의견을 제가 좀 주십사라고 이제 말씀드렸나 하면은 아까도 우리 김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자가 어쨌든 이 자기들 그 답변을 통해서는 의회의 반대가 있어서 포기하게 됐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부분들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 해수부 입장에서도 이 거제시와 의회의 단일된 의견을 좀 달라라는 게 또 해수부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입장은 어쨌든 이런 뭐 찬반이 있지만은 변경안을 통해서 좀 새로운 문화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사업자와 같이 의견 조율을 그동안 좀 해왔었고 근데 이제 해수부 차원에서 의회의 반대의 의견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의회의 의견도 같이 시와 같이 올려서 해주면은 이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기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한 아까 언급한 두 분의 그 의견이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포기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논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뭐 모든 걸 들으면 다 의회에 넘겨서 뭐 할 거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해수부에서는 거제시 의견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고양 재갑 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대져야 이 부분이 원만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담회에서 그 의회에서 뭐 어떤 뭐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의견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면은 그 의견에 따라서 제가 하겠다라고 아까 이태일 의원님한테 그런 답변을 이제 드렸었고 실제 뭐 저희들이 뭐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넘기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들의 입장 때문에 의회 의견을 구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아마 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이태일 의원의 그런 답변을 했고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을 주시면은
예,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등의 사유로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